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업무 중에 잠시 틈을 내서 녹화를 합니다. 어, 오늘 새벽에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더니 그 한국 그 연예인들이 공항을 통과하다가 어, 외국에서 아마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아마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매니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신 패친께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어, 해외여행을 가면 특히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거기다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가방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방을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그 가방을 들고 공항에 들어오면서 그 세무 신고를 하면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 내고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경험한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사서 들어온 물건들에 대해서 텍스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통과하면 세금을 아꼈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해외 나갔다가 어떤 분이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시계를 하나 사서 들어왔었는데요. 이분이 시계는 이제 손에 차고 들어왔었는데 그 시계 통이라든지 뭐 보증서라든지 이런 거를 버리고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 넣어서 오다가 세관 검문에서 잡혔어요. 그리고는 이 시계 해외에서 사서 들어오신 거죠? 아니라고. 옛날부터 한국에서 샀던 거라고, 쓰던 거라고. 그런데 그 가방 짐을 검사하는 중에 그 새로 산 시계 케이스하고 보정서랑 영수증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혼나고 싹싹 빌었죠. 그리고는 세금을 내고 들어왔던, 예, 그렇게 같이 해외 나갔던 동료가 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금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문제 삼지 않죠. 요즘은 해외에 나가서 좋은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 그 상품들을 사서 들어오는 게 아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또 대한민국도 예전처럼 고급 명품들을 사서 들어오면 뭐 허례허식이다. 그다음에 뭐 사치품이다 해서 그 통관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은 요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금 신고만 하면, 즉 텍스 데코레이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어린 연예인들이 해외 나갔다가 루이비통 뭐 이런 가방 하나 사서 들고 들어오다가 세금 신고하는 그 절차를 놓쳤던 것 같아요. 세금은 국가가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저항 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영국은 부가가치세가 20%입니다. 그러니까 100파운드짜리 물건을 사면 20파운드를 부가가치세로 붙여서 120파운드를 내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는 서비스에도 포함이 됩니다. 변호사비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가 어떤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비가 1000파운드다. 그러면은 1000파운드 플러스 200파운드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요. 그 2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냥 일상 속에서 늘 그렇게 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가 한국도 지금 10%에서 좀 올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많은 특히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퍼센티지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인컴 텍스처럼 예, 근로소득세처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물건과 서비스에 똑같이 세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세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만들어낸 영국 사람들의 참 기가 막힌 그 생각들, 저는 사실 경멸합니다. 예, 부가가치세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20%, 부자들이 물건을 살 때도 20%를 받죠. 영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을 때 느끼는 효용 가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도 20%를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20%를 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은 세금 제도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기본적인 의식주에 있어서 음식물, 그러니까 요리가 되지 아니한 그런 음식 재료들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이나 학생들의 문방구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물품의 종류를 만들어 둡니다. 재밌는 것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2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테이크웨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볶음밥을 테이크웨이 했다, 국수를 테이크웨이 했다 하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둔 음식, 콜드 푸드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이크웨이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많은 룰들이 있어서 회계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변호사님, 저 변호사비도 비싼데 그런데 부가가치세 20%를 내려니 너무 비싸요. 부가가치세를 좀 빼주세요. 대신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은 탈세 혐의예요. 그 탈세를 영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일 받아들인다면 그 변호사 사무실도 탈세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탈세라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같이 동조자가 되어서 그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국에서는 현금으로 드릴게요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폐로 드릴게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은행 통장에 내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캐시, 즉 현금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당신은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럴 때 캐시 바이어다.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주고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뜻이 돼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현금, 캐시, 즉 종이, 지폐로 되어 있는 돈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거는 그저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실 때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대부분은 은행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 통장에 저축했던 돈이 나가는 것, 이거는 전부 다 캐시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말하는 캐시로 드릴게요라는 것은 지폐로 드릴 테니 부가가치세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가가치세를 빼줄 권한은 영국에서는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오직 국회에서 어떤 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그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세무서가 그걸 결정하거나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지 일반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내야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20%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부가가치세 20%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좀 낮춰달라, 폐지해달라라고 끊임없이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그런 청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 국민들이 모두 다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뽑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부가가치세가 폐지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를 않아요. 그래서 20%의 부가가치세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들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률을 만들도록 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좋겠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상속세가 이번에 10% 정도 낮춰지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오히려 상속세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오히려 더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인 소득세의 초고소득자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액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특별 소득세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딴 사람들이 그 고소득일 때 40% 내면 우리는 45%를 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죠. 선진국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율을 오히려 낮춰달라. 유산으로 물려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율을 낮춰달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고 독재 권력에서나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를 낮추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권은 저는 독재 정권이 아닌가, 또는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캐시로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을 보면 그러지 마시고 세금 내시고 제대로 신고하세요. 이 다음에 어려움 겪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뭐 우리 한인들의 모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인들과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중국 또는 일본 또는 뭐 대만 이런 쪽에 아마 그 교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체를 몇 개를 하면서 자신의 월급은 세금을 가장 적게 내도록 정해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러니까 지폐로 다 챙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챙긴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모여졌어요. 세금을 안 내니까. 적어도 영국에서는 좀 소득이 좀 많은 일반인들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40%의 인컴 텍스를 내고요. 12%의 내셔널 인슈런스를 냅니다. 국민연금을 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52%죠.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52%를 세금으로 내고 52원을 세금으로 내고 48원을 소득으로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그 지폐로 돈을 받아서 집에 어디 숨겨서 꾹꾹 눌러서 숨겨뒀다면 내가 100원을 벌어서 세금 52원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그 52원까지 전부 다 내 수입으로 100원으로 잡을 수 있죠.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커요. 영국에서는. 대신 이분이 어느 날 집을 하나 사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겠습니까? 모기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캐시바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캐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source of fund, 그 돈의 소스를 한번 증명을 해주세요. 요즘 영국은 모든 경우 다 그렇습니다. 소스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돈을 그동안 벌었다라고 하면은 영국 정부에 소득세 낸 서류를 다 모아야 되죠. 당신 월급은 한 달에 1,000파운드인데 이 한 달에 1,000파운드씩 모아봤자 1년에 12,000파운드밖에 못 모으는데 당신이 50만 파운드를 지금 캐시로 내겠다면 그 50만 파운드는 적어도 40년 정도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 40년 동안 그렇게 세금을 낸 서류를 모두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영국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낸 서류, 영국에서는 매년 세금 신고를 우리가 하면 서류를 카피본을 받아요. 그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해도 뭐 어디에서도 그렇게 세금을 내고 돈을 50만 파운드를 모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돈은 아무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내가 이 돈은 친구에게 빌렸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친구가 빌려줬다는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이 계약서를 가져가면 그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당신은 이 돈을 빌려줬다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소스 오브 펀드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결국은 그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돈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결국은요. 집에 아무리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스 오브 펀드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적어도 이 정도의 세무 관리는 돼야 그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다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빌딩을 임대해주고 엄청난 돈을 받는데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만 받는데도 거기에 갑근세 해가지고 다 떼버리고요. 예, 그러면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저항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저는 뭐 영국에서도 뭐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영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내가 세금 낸 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으로 남는 자료가 내가 저축한 돈을 쓸 때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통장에다 차곡차곡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만일 그러면은 물어보겠죠. 이 돈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 제가 변호사 하면서 번 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 하면서 세금 낸 자료 있으시죠? 예, 있어요. 그러면 그거 3년치만 먼저 주세요. 그래서 3년치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세금을 내고도 이만큼 돈을 벌었네 라고 한다면 소스 오브 펀드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3년치 자료를 봤더니 3년 동안 제가 번 돈을 다 모아도 50만 파운드가 안 돼요. 집 살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예, 10년치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자금에 대한 추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란 내가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나머지를 아껴 써서 저축한 돈이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고 들어올 때 그래요. 루이비통 가방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밤에 잠 안 자고 연습해서 가수로서 아주 성공을 해서 3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는 거 예,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3천만 원짜리를 사서 공항에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기꺼이 세금을 내고 들어와서 그 가방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루이비통 가방을 쓴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고마워하겠죠.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준 사람. 그런데 만일 이 루이비통 가방을 3천만 원짜리를 누군가가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탈세를 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거라고요. 저 범법자. 저 범법자라고. 우리는 콜라 하나 마시는데도 부가가치세 10%를 떼가고 하다못해 우리는 빵 한 조각 사 먹는데도 부가가치세 10%를 떼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3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우리 한인들 직업 중에서는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법률에는 모든 물건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요.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럼 영국에서 사드려요. 3천만 원짜리를 사드리면 3,6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6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건을 사요. 그리고는 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영국에 있는 분들이 회사를 내거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물건은 다시 한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돼요. 그러면은 6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겠죠. 그거를 수수료로 받아서 그 이윤을 남기는 그런 비즈니스가 구매 대행입니다. 요즘 구매 대행이 한참 잘 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의 그 소비가 상당히 고급지고 그리고 또그 많은 분들이 소득이 많아서 그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왜냐하면 영국 가서 사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뭐 이런 코스트 쓰는 것보다는 편하니까요. 그래서 많이 장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법률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영국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20%를 붙여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은 영국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 생산된 물건과 그 서비스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때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요 법률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구매 대행이라는 그런 비즈니스가 신종 비즈니스가 생겨나서 지금 한참 성업 중이죠. 예, 세금은
그 세금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죠. 그래야 그 돈으로 국토 방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정부도 운영이 되니까요. 물론 뭐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세금을 가져다가 엉뚱한 데 쓰고 김건희 해외 여행 다니는 데나 쓰고 그다음에 저기 포항 앞바다에 드릴링 하면서 기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는 데에다가 5천억씩 써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세금을 정말 내고 싶지 않죠. 1990년대인가요?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저는 한국 뉴스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전에는 전두환의 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또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뉴스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언론은 전부 다 권력의 시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KBS 시청료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텔레비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아들은 책을 좋아하고 집사람도 책을 좋아하니까 차라리 시청료 낼 돈으로 책 사서 보자 이러고 말았죠. 어느 날 시청료 징수를 하러 어떤 분이 오셨길래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들어와서 보세요. 들어와서 다 뒤져보세요. 뭐 장롱문까지 다 여셔도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쭉 둘러보더니 그 텔레비전 없이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텔레비전 없어도 읽을 책이 많고요. 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외국에서 사시다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이 텔레비전을 두지 않고 그래서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었죠. 예, 시청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텔레비전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는요, 시청료 못 내겠다고 강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는데 시청료를 받아가겠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해야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이라도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들면 그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간섭을 하고 저희도 한인들이 영국의 우리 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킹스톤 지역의 MP인 에드워드 데이비 MP에게 에드워드 데이비 MP에게 저희의 의견을 자주 전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맨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세금 저항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세금에 대해서 저항 운동도 하지 않고 세금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탈세 행위로서 국가가 존속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연예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외국 나가서 좋은 물건 많이 사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눈에 보이는 좋은 가방이 있으면 사시고요. 예, 좋은 다른 물건들이 있으면 사세요. 괜찮습니다. 대신 공항으로 들어가실 때 한국 공항에서 세관 신고하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얼마 주고 샀다. 그리고 영수증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그러면 관세를 물립니다. 그거 내면 돼요. 그리고는 떳떳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세금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그 연예인들의 명성에 누가 되는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KBS가 완전히 의용 방송이 돼가고 있죠. 시청료 안 내고 싶으시죠? 시청료 내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텔레비전 없애버리면 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없애고 나는 시청료 못 내겠다고 헌법소원 내야죠. 텔레비전도 없는 사람에게 텔레비전 시청료를 거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으면 이를 바로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데요. 내가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세금인데요. 내가 번 인건비에 대한 세금인데요. 그 세금을 모아줬더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고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땅이나 뚫으면서 공사하면서 뒤에서 뒷돈이나 받는 이런 상황이면 이는 침묵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세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